화성시는 서울 1.4배에 해당하는 844 평방킬로미터 면적을 갖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단위, 현재 96만 893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전국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평균 연령은 38.4세로 전국 시민 중에서 가장 젊은 곳입니다. 다음은 재정 현황입니다. 화성시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본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9% 증가한 3조 1,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 규모가 3조를 돌파한 것은 화성시 출범 이래 최초로서 화성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조 7,847억 원으로 이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1조 251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어 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따뜻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 화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삶의 질 상승을 목표로 재정력을 꼼꼼히 하여 튼튼한 재정으로 시민들이 따뜻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화성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어느 지자체도 이루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경쟁력 6년 연속 정부 GRDP 81조 원 달성 등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연결된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최고 도시로서의 예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시민 유료 중심사업 설명회, 시정 브리핑을 통해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인생 어려움 극복을 위해 주민세 감면과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통한 복지 지원, 전국 기초 자살 예방 홈라인 운영 등 시민을 돕는 현장 운영에 심취해왔습니다. 보다 나은 시정을 위하여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023년은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실질적인 조태로 100만 특례시로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균형, 신과 기회의 가치를 실현하며 혁고 정신의 마음으로 시민들께 삶의 현장에서 화성시의 변화와 성장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23년도 시정운영 계획에 대하여 7가지 분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분야입니다. 튼튼한 민생과 준비된 안전으로 시민구나 안심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민생을 위해 어민 기본소득을 좀 더 최초로 지원하는 농민 기본소득을 연간 6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화폐 인센티브 10%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안전 매뉴얼을 정비하고 위험시설 전수조사 등 꼼꼼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단독주택 풍수해 보험 가입 시 자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균형발전 화성 특례시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화성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성시정연구원과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보여되는 화성 특례시 출범을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말로 100만 인구를 달성할 경우 2025년에 화성 특례시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례시가 되면 새로운 자치 권한과 시장의 권한이 증가하는 만큼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교통인프라는 균형발전의 근간이자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부분입니다. 먼저 내부 순환도로망 조성으로 화성시 곳곳을 더 가깝게 짓고 광역버스 노선 확충과 기존 노선 개편, 택시 증차 추진 등 더 나은 대중교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철도망의 빠른 구축이 중요한 만큼 행정열차의 조속한 이행 및 공사 조기 착공을 위하여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상 중인 철도 노선이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삶이 따뜻해지는 복지도시 분야입니다. 시민 모두가 소외받지 않도록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위하여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 관련 행정조직을 전체적으로 개편하여 생애 주기별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화성 시립의료원 건립 추진과 공공심해학급 운영으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분야는 화성형 미래교육 실현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미래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역별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미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생태계를 갖춘 미래산업의 중심지로서의 강점을 살리며 4차 청년 시대를 선도하고 화성시의 든든한 내일을 열어가기 위하여 첨단 기술 산업과 도시 생태계가 결합된 첨단 기술 집적 지구인 테크노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곧 도시 경쟁력의 중추인 만큼 화성시가 강소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 강화, 화성 창업 투자 펀드 운영 등 기업 성장을 위한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 관광 도시 분야입니다. 화성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특별해질수록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즐거움이 가득한 여가문화 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대표 해양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보타니카 등 화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께 살아 숨쉬는 수익처를 제공하고 화성시 새로운 대표 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관광국꼭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콘텐츠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한편 다양한 축제와 화성시 스포츠데이 추진으로 즐거운 일상을 만들고 삶의 활기를 더하게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의 가치를 실천하는 도시 분야입니다.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소통의 가치를 실천하겠습니다. 현장 소통이 뿌리낼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소통 혁신 담당관을 설치하고 시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시정 브리핑과 시민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실명제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올해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부지런히 뛰는 화성시가 되겠습니다. 백년화성 희망 화성으로 미래를 향한 화성시의 전진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솔동 주요 현안 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김양겸 세솔동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솔동 주요 현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솔동의 일반 현황 및 발전 방향, 시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주요 시민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솔동 일반 현황부터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솔동은 새로운 소나무처럼 항상 새로운 마을이라는 의미의 순우리말 지명으로 노을이 빼어난 마을이라는 뜻의 스노울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세솔동은 송산그린시티 1단계 개발인 동측지구 시범도시로서 송산그린시티 조성 이전에는 남양 북부에 위치한 간척지였으며 면적은 3.4제곱킬로미터로 화성시 전체 면적의 0.5%에 불과하나 2018년 1월 25일 개청 시 2,000명 정도의 주민수가 현재 8,400세대 25,000명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하며 향후 단독주택 부지와 연립단지, 친환경 주거단지 등의 1,400여 세대 입주 계획이 완료 시 3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시야호 수변공원과 조화된 녹색 도시로 주목받고 있으며
신세계 그룹에서 대규모 테마파크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분양 예정인 송산그리시티 남측지구에는 약 90만 평 부지에 4차 산업 첨단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세술동은 평균 연령 33세의 젊은 도시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스마트 도시에 상응하도록 관련 시설 조성 및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은 2020년 12월 30일 환경부 공무 선정 사업으로 생태 공간 조성 및 녹화 사업과 자원순환 수거 시스템 및 스마트 그린 도시 통합 플랫폼을 구축으로 녹색 생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히어로즈 베이스볼 파크 인근 체육공원 부지 내 철새 서식지 복원, 포인트 주는 쓰레기통과 지하화 쓰레기통 설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와 쿨링포그, 버스 쉘터 설치, 옥상 녹화 사업 5개소와 악취 측정기, 스마트 게이트,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이며 2023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내리 웃음 만발 놀이숲 조성 사업입니다. 조성 위치는 세설동과 접한 남양읍 시내리산 107-1 일원으로 봄선체육공원 위 산책로에서 조성지로 넘어갈 수 있는 목표는 작년 11월 설치되었습니다. 숲속에서 온 가족이 행복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테마공원이 될 웃음만발 놀이숲은 올해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제작한 스노울 마을 그린 안내도입니다. 시아울 주변 수변로에서 관찰되는 멸종 위기종에 대한 생태 안내판과 세돌동 전역의 주요 시설물을 소개하는 종합 안내도를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 안산 복합 화력발전소 등 세돌동 주변 발전소의 지원비로 수변로 꽃길 조성 사업을 통해 기존 수목 위주의 산책로의 꽃길 조성에 대한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수변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는 화성시대의 희망화성 첫걸음에서 제기됐던 주요 시민 의견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돌동은 신도시로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문화체육시설의 확충을 건의한 사항으로 활용성이 낮은 스노울 중앙공원 멀티코트를 다수의 젊은층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변경 및 비봉체육공원의 테니스장 증설과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 설치 등을 요청한 의견입니다. 부서 검토 결과 비봉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2면을 추가 신설하는 설계를 발주할 예정이며 조명 설치 가능 여부는 검토 중입니다. 비봉체육공원 마사토 축구장은 잔디구장으로 변경하고 조명을 설치할 예정으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솔동 주요 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주민 여러분과 지역 현안에 대한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윷놀이 같은 거 어떻게 하고 그러나요?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윷놀이 장소 마련하고 뭐 하는 거는 없죠, 아직. 네, 아직 없죠. 네. 이제 곧 하실 거죠? 내년에는 윷놀이 하는 걸로 준비해 주시죠. 설 바로 지났는데 또 와서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는데 걱정보다는 뭐 새해 인사예요. 이게 내년 연초에 28개 운영으로 나누면서 그 해 간단하게 사업 소개드리고 인사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건의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하나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길지가 못해서 우리가 28개를 짧은 시간에 다니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할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뭐 올해 뭐 끝이 아니라 시간 되는 대로 최소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권역별 사업 설명회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건의하실 사항 있으신지요? 제일 먼저 요분이 좀 먼저 들으신 것 같아요. 오른쪽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되자마자 우리 새돌동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 나누고 싶은 이야기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시간이 다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저희 그 공문을 보내드리긴 했는데 저희 새돌동 현안이 각자 생각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희 쪽에서 잡은 거는 아까 설명해주신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올해 이제 마무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율협력주행 서비스라는 걸 시범 서비스로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그거 할 때 주민들이 한 달간 상당히 뭐 고통을 분담을 했는데 그 이후로 후속으로 저희 셔틀버스를 진행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게 있었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따로 뭐 다른 지역에서 요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새돌동에서는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는 건 좋지만 저희가 아재들을 잡아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관련 전문가를 좀 모시고 주민간담회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과거 사례에 저희가 한 400명 모여가지고 솔직한 대화를 나눈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응해주시면 주민들하고 준비를 해서 패널 토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를 하는 그 주민집 간담회를 진행했으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400명이면 너무 많아요. 400명이면 뭐 그 대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안 되고 최소 인원으로 해야 되고 그 방식은 28개 읍면동에서 다 원하더라고요. 왜 시장만 찾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장님도 자꾸 시의원, 도의원 찾아서 이분들 통해서 말씀하셔도 다 전달이 되고 있어요. 저는 몸이 하나인데 시의원은 25분이에요. 도의원은 화성이 8분이고 국회의원도 3분이나 되고 하여튼 그 주민하고 간담회 하는 거는 저 시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일정이 맞아야 돼요. 이게 시 공식 일정이 또 쭉 1년치가 잡혀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또 협의하도록 하고 그 자율주행은 해당 부서에서도 몇 번 듣긴 했는데 저도 잘 뭐 정확한 개념이 안 섰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자율주행 시범 지구와 관계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그 실증 시범 사업으로 따르고 실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 민간 사업자하고 해서 그런 그 버스를 운영하기 아마 이제 그 저희 시 자체가 직접 운영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운행을 하는 그런 업체를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두 군데 정도가 지금 실제 거의 협약 단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그 설치해놓은 CITS를 갖다 설치했는데 5.7km 구간에 대한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기간은 운행 기간은 언제까지 있어요?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설치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업체하고 해서 그런 차량을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업체에서 돈 받는 거예요? 저 승차? 예, 민간 업체다 보니까 그 네. 최소한의 비용은 받겠죠. 우리가 보조해야 되고 시에서 운영비 보조는 있어요? 5단계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 됐고요. 예, 일단은 그 저희는 기반 시설을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저기 차량을 운행하는 기회까지만. 분명히 버스도 뭐 거의 80%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겠죠. 검토하겠습니다. 네, 하게 되면 근데 시범 운행이 이제 자율주행이 됐을 때 타는 분들이 많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하여튼 업체가 곧 결정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부족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기반이 썰어서 여기 사시다 보면은. 근데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이 세술동에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기에 편하다던데, 다 좋다던데. 여기 살기 좋다고, 그렇죠? 네. 네? 네. 살기 다 편하다고 하는데 저 각자 뭐 기준이니까. 또 다른 분 있으시나요? 아우 저 모자 쓰는 분이 아까부터 들으셨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많이 바쁘시죠? 28개 운영동을 다 돌아다니시면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그 후보 시절 때 저하고 이제 총연 사람들을 만나서 약속해 주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연락 한번 주실 줄 알았거든요. 시장 당선 되시고 나서 끝까지 연락을 안 주셔서 제가 오늘 좀 바쁜 와중에 저도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 총연합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장님과의 입주민들과의 그 간담회는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 때 저희한테 약속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이거는 유관부서하고의 협약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 때 저희 세솔동 주민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그 사항으로 그 약속을 이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공약이 한 드리고요. 1000개 되는 것 중에서 한 200개보다 줄이다 보니까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간담회. 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그 후보 시절 때 저희하고 다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많은 시도 의원님들께서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세솔동에 입주한 지 이제 딱 5년 차가 됐습니다. 이번 주가 5년 차가 되는 날이에요. 입주한 지 5년 차가 되는 날인데 아직까지도 저희 세솔동 관련해서 화성시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과 그런 관심을 주지는 않는 동네라고 세솔동 주민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안산으로 편입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주민분들도 엄청 많아요. 저는 그때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 때 저희 세솔동 환경 관련해 갖고도 입주 5년 차가 됐는데도 처음부터 기획되신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변이 썩어갖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도 화성시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직까지도 주민들한테만 맡기고 저희 주민분들이 수정을 하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이런 행정이 올바른 행정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계신 시의원, 도의원분들한테 많은 말씀을 저희가 건의를 수년치 했지만 5년 동안 바뀐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주 5년 차가 됐는데 버스 노선 또한 화성시에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라서 버스가 감축이 됐다. 지금 코로나가 거의 정상화가 되고 일반 국민들이 이제 30일부터 마스크를 벗는 대부분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 세솔동에 거주하시는 대부분의 주민분들은 출근 시간에 차를 그냥 놓쳐요. 그 차가 만차가 돼서 출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저희 세솔동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시장님께서 출근하실 때 저희 세솔동에 한번 오셔갖고 버스 한번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버스 출근 시간에 막히는 데는 화성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버스가 막히는 부분이 아니고 버스가 없습니다. 네. 이런 버스 부분과 문제는 있다 하고 간담회 하는 거는 예. 네, 저는 이런 부분을 그래도 제가 이 동네에서 오늘 시장님하고의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분들께서 그래도 시장님한테 대신 건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시장님께서 가장 크게 세솔동에서 공약하신 GTX, 시인 안산선 세솔역 과연 이 부분 후보님 시절일 때는 서측을 다 개발해서 교통분단 개선금으로 세솔역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시장님이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는지 과연 세솔역은 시장님 때 어느 정도 저희가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여기 계신 많은 세솔동 주민분들께서 가장 이 부분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에서 하는 거면 바로 할 거예요 아마 시에서 하는 거면. 근데 이게 세솔역 신설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아마 전직 시장도 그랬고 국회의원님도 아마 애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새서울역 신설일 거예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 이 새서울역 신설은 그 한양대역에서 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설을 끌어와야 되는 건데 이 끌어오는 거에서 시가 100% 다 돈 낼게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금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죠. 경기도에서 올해 할 거죠. 5월달에. 한번 진행사항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새서울역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신안산선을 본선인 그 한양대역에서 저희가 끌고 와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도 이제 한양대역에서 새서울역을 거쳐서 테마파크역까지 연결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2021년 11월에 경기도 기본계획의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 국토부의 대강인 그런 데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기본계획이나 중앙의 그 철도 구축망 기본계획에 정부의 계획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경기도에서 반영이 됐어요. 언제 결정해요? 2025년 올해 5월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예, 올해 결과 나오면 그거 가지고 반영할지 안 할지 경기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예, 그건 들어가고 예. 저희가 이제 그 대광위에서 하는 국가 음. 철도망 구축 계획 이제 26년부터 이제 계획이 나오게 됐는데 예. 거기에도 지금 그 작년에 이제 사전 의견 조사할 때는 저희가 반영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거가 국가 이제 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되는데 되면 좋고 경기도에서 하자고 하면 좋고 또 국토부에서 하면 좋고 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수자원에서 나오셨죠? 수자원 곧 저번에 한번 사장님도 뵙긴 했는데 수자원 공사가 이 서축 부지 개발을 하잖아요. 이번 지금 통공사 올해 시작했다면서요. 수자원공사. 작년 연말부터 발주 시작해서 예. 금년 한 7, 8월경이면 착공 네, 예정입니다. 수자원공사하고도 이제 협의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 송사 그린시티에서 나오는 철도 계획이 아직 없죠. 거기서 이쪽으로 서축은 아직 광역 아직 계획이 광역 계획에 그래서 광역 계획에 그걸 연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거기서 테마파크로 해서 새서울역으로 해서 한양대학교 여기 우리 지도에도 있다시피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국가철도망 계획이고 뭐하고 하면 국가철도망 계획에 잡혀도 착공하는 데까지 10년이에요.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계획이 잡히는 게 작년인가 2021년도에 4차 발표했으니까 5년마다 하는 거니까 26년도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잡히면은 2036년도에 착공하면 다행인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계획에 의하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이 철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제가 보기에 수자원공사랑 협의를 해서 광역철도 계획을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거는 하여튼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트렌드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중간에 있는 이 새솔동 지역의 그런 그 철도망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이 됐던 트램이 됐던 송산 그린시티 개발을 하면 됐던 하여튼 이러한 안들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해야 될 시가 부담해야 될 거 분명히 있을 거고 수자원공사가 해야 될 거 또 이제 국가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마음대로 해서 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시민들께서 같이 협의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그럼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고 또 버스 노선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새솔동에 버스가 부족한 거죠. 출퇴근 시간대. 네, 저희가 이제 새솔동에 주로 이용하는 쪽이 이제 안산 쪽으로 다 가는 그런 노선이거든요. 경원역에서 저희 쪽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0번, 123번, 123-1, 9-1, 16번 이런 버스들이 있는데 저희가 동탄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문제가 요즘에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거든요. 경원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버스 기사가 없어서 버스 여기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감해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을 좀
업체를 독려해서 안산시는 새로운 노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건너편의 자이 같은 경우는 새로운 노선이 몇 개나 생겼어요. 어쨌든 저희가 그 시민들이 좀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입주 초창기 때와 지금의 버스 노선이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입주 5년차가 되고 인구는 더 늘었는데 버스 노선을 결정할 때 그냥 주민들이 해줘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 사전에 조사하죠. 네, 수요나 그런 부분. 네, 수요 조사를 하는데 수요가 안 나와서 늦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노선 자체도 이제 좀 많이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네. 안산 쪽 그쪽 노선만 좀 있고요. 저희 이제 수단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기서는 안산 쪽으로 가는 버스 노선인 거죠. 세솔동에서 안산. 네. 그럼 안산에다 얘기해서 안산 노래들이 여기까지 좀 왔다 갔다 우리 세솔동 주민들 편리하게 그걸 요구해 보시실래요? 지자체 간에도 그런 그 네. 약간의 자기네 업체를 갖다 좀 먼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버스가 안산 녹지인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안산 버스를 여기 와서 영업하라는 거죠. 세솔동하고 안산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되게 기분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새로 생긴 노선 중에 저희 통영 앞에서 병원역에 사람들하고 만나서 새로 생긴 노선도 있습니다. 왜 그런 노력을 안 해보십니까? 일반 시민도 노력하고 있어요, 선생님.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상황 잘 네. 보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은 병원역에 가고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화내지 마시고 이렇게 좋게 건의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다 가서 노력하고 일부러 빼거나 뭐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경원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채용되는 대로 여기부터 배정해달라 하는 요구라도 할 테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세설동 지역의 예산 배정이라든가 관심이 부족한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여기 와서 상당히 많이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하고 관심을 갖고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디 하나 소홀히 다루는 지역이 없습니다. 하여튼 더 신경 쓰도록 할게요. 우리 시의원들, 도의원님들, 또 시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세월동 상당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지역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안산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 처음 와서 이렇게 화성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한테 웬만하면 화성 사람으로서 화성 시민으로서 그런 자존감을 느끼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운 거 있어도 좀 하나하나 해결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화내는 게 아니고요. 네. 목소리를 잘 들어달라고. 네,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네, 말씀하시죠. 하천 문제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하천 수자공사가 이 하천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수자공사에서 하천을 위해서 이거 오염이 있다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자공사 오신 김에 우리 5년 동안 계속 안 된다는 거는 계속 얘기해도 공무원들 시도위원들한테 얘기해도 안 되는 거는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수자공사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드는데 그 부분은 하천 관련되는 부분을 제가 그 총련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 쪽 기관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송옥주 의원님 간담회 시에도 같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이번 동절기 때도 계속적으로 관계되는 그 화성시 휴가 부서들하고 지금 그리고 그만큼 활기찬 노인회장입니다. 또 우리 세설동 새로 생긴 동 소사공 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설동 동장님 이하 우리 동 직원들이 너무도 열심히 해줘서 우리 단체장들하고 학이 넘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철모 시장 계실 때는 혼자 오셔가지고 혼자 다 답을 해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불쾌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 시장님이 딱 되시고 나니까 굉장히 활기차고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노인들이 운동할 곳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해야
건강의료보험도 아껴지고 그 동네가 활기찹니다. 그래서 게트볼장하고 파크볼장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지금 20명이 안 되면 그 아파트 단지에 노인정은 지어져 있으나 계속 안 돼요. 이것은 젊은 사람들만 살고 있는데 노인정 20명 채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있다가 지금 12개가 돼야 되는데 원래 13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7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좀 완화시켜 달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체국이 없어가지고 뭐니까 등기 같은 게 오면은 그 등기 받을 사람이 없으면 이게 도로 남양으로 가버립니다. 가가지고 이거 일주일 내로 안 찾으면 도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체국이, 그러고 또 우리 등기 하나 붙이려고 해도 안산시로 나가야 돼. 화성 남양까지는 너무 멀어요. 예, 이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상공인 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왔다가 망해가지고 그냥 문 닫고 나가는 수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근데 주차도 무진장 심해요, 주차난이. 단속이 너무 심해요. 이거 좀 완화시켜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여기 와서 눈물 안 흘릴 것 같게끔 시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세술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오셨습니다, 네. 이사.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첫 번째로 하실 게이트볼장하고 파크볼장 할 만한 장소는 있어요? 네. 지금 게이트볼장은 우리 그 중앙공원에 네. 이거 천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예, 예. 그거가 다른 행사할 때는 겸해서 수위가 있는데 그냥 비어 있으니까 그걸 우선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파크 골프장은 보니까 거기는 좀 멀긴 한데 저기 비봉 지금 우리 세석동입니다. 네. 거기가 공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좀 해주시면은 노인들이 멀리 안 가고도 건강을 즐길 수 있도록. 제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각 단지 내 스포츠 시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한테 협정을 좀 띄워가지고 노인들이 거기 가서 공짜라기보다 노인들이 65세 이상은 뭐 가서 운동 얼마나 하겠습니까? 무료로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동장님 우리 현장을 한번 보시고 시골 부서하고 게이트볼장이든 그 파크볼장 가능한지 보시고, 노인 인구가 안 된다면서요. 노인 저기 20명 못 채우신다면서 파크 골프하고 이 게이트볼 할 분들은 계세요? 지금 많습니다. 근데 65세가 이상 돼서 노인정에 나오셔야 되는데 80세, 90세든 노인 형님들이 심부름 시킨다고 안 나오시려고 그래. 안 나오시려고 그래. 근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운동 시설에 놓으면 참여율이 높습니다. 예. 하여튼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할 만한 데인가 한번 건의해 주시고, 그 노인정 최소 그 인구 인원을 20명이에요 기준이. 국장님 오셨어요? 20명? 20명을 좀 완화해야 노인정 이렇게 등록. 예. 지금 문을 10명 되신 데는 노인정은 있으나 대소식을 안 해줘가지고 네.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생병이 생겨요. 자식들하고 그냥 며느리하고 같이 싸우고 생병이 없는 병이 생깁니다. 우리 동장님, 이 노인정 건의서를 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올리세요. 한번 검토해달라고. 그리고 여기 뭐 33세 젊다고 하니까 아마 노인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안 나오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체국에다가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 우체국 하나 이 세솔동에 필요하다 하는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출장소, 예. 뭐 우체국이 안 되면 출장소라도 해서 우체국이 화성에도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출장소 수준으로 아마 운영하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상공인 분들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역화폐 3천억 원을 발행하고 있어요. 10% 3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3천억 원을 발행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쓰실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주차 단속 때문에 좀 어려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주차 단속 예외를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구간을 또 확인을 했어요. 네, 확인 한번 하세요. 뭐 4차선, 6차선 도로 이런 데는 어려울 거고 뒷골목 정도에는 얼마든지 주차 단속을 예외로 할 수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이 있으니까요. 동작하고 지금 민원 제기하신 구간들이 어딘지를 네. 확인해서 그 하려면 또 경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네. 협의를 해서 가능한 구간은 그 이외의 기간으로 구간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다 해주세요. 저기 그거는 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죄송한데 저 뒤에 분 먼저 한번 하고 또 마지막 한번 하고 4시까지라 또 다음 또 일정이 있어서 예.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지금 노희 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한데요. 예. 사실 저희는 수자공사에서 갖고 있는 에코팜 부지라는 게 지금 그렇죠. 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시하고 수자공사가 잘 해서 합의를 보셔서 그 에코팜 부지 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 생존 수영 배우려면 버스 타고 1시간 가야 되거든요. 그런 수영장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좀 낫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꼭 검토해 주실 게 테마파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쪽에 교통량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근데 테마파크 주변에 IC라든지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교통량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나갈 수 있는 길이 딱 2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테마파크가 오픈하기 전에 여기서 나가는 뭐 도로가 생기든지 아니면 저쪽 에코팜 부지 쪽에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해야 여기 사는 사람도 이를 보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테마파크하고 도로 확충에 대한 것만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코팜 부지는 뭐 보니까 상반기에 분양을 한다면서요. 에코팜 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예,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금 미개발지가 송산 그리시티 동부지에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에코팜 부지에 대해서는 3부지는 좀 분양이 됐고요. 그다음에 1부지하고 2부지에 대해서 아마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수장공에서 분양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 분양 여건이라든지 또 작년에 행정 수요를 고려해서 그 탄력적으로 좀 활용하는 것들은 저희가 수장공사 협의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분양하는 거예요? 이거 민간한테? 그렇죠. 근데 수장공사가 민간한테요? 토지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운동장, 수영장이라든가 체육 뭐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좀 남겨놓고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용도 자체가 화해 용도나 농업 용도랑 70%를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작자가 안 나서는 거죠. 매입하고자 하는 작자가 안 나서고 있는데 수장공사하고 좀 요 부분에 대해서도 바꿔주면서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바꿔주면서 어느 정도는 그 분양 여건이나 이런 상황을 보고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화훼 이런 게 막 오겠어요?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수자공사요. 수자공사 그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 도시정책과하고 지역개발과랑 협의를 해서 현실적인 걸로 변경해 주면서 우리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 위민을 하는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그리고 테마파크에 대해서 그 교통이죠. 그러니까 테마파크가 와도 뭐 IC에서 뭐 한다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좀 대책이 있어요? 예, 교통부국장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테마파크하고 연계되어 있는 진출로는 아까 시장님께서 철로 연결을 말씀하신 것처럼 수자공사하고요 광역교통 개선 방안에 연결 도로를 협의해서 넣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상태에 계획 잡혀 있는 거는 시흥 평택 고속도로에 공룡알 학습지 쪽에 IC를 연결하는 거가 잡혀 있고 확장하면서 거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까지는 계획상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고속도로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전 비공인가 했을 때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승인해서 협의해 줄 때 이 문제까지도 이 세솔동의 교통까지도 거기다 태워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사업하는 분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있습니다. 고속도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 사업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만약에 지금 해달라고 했는데 문제 없다고 고속도로 IC에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다 우리 시비가 또 그때 가서 들어가야 되고 주민들은 대로 불편한 상황 발생된 다음에 해결책을 하면 또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테마파크 협의해줄 때 그 문제까지도 예상을 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우리가 협의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죠. 마지막으로 못하신 분들은 우리 동장님 통해서 건의해 주시면 우리가 또 성실히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버렸는데 요 예. 누가 양보하세요, 그럼. 먼저 짧게 하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주민자치회장과 세종 민간기금 속찰대장을 맡은 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 이렇게 되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는 동장님께 그만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정명도의 시장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장님께서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동서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 후보 때부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서부 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납부되어 있는데 서부 권역에 대해서 개발 계획이나 그렇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지금 연기가 되는 상황을 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설동에 지금 인구가 25,000명인데 사실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좀 좁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늘려달라고 인원이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간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늘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단체들이 사용할 공간도 없는 상황인데 이 행정복지센터가 중축이 어려운 건지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5년밖에 안 됐는데 5년 됐는데 이거 좁다고 벌써 이거 뭐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좁아요? 적게 처음부터? 어떻게 동장님 해결책은 있어요? 새로 지어야 돼요? 우리 이거 행정센터 문제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길게 말씀드린 테마파크 진행 사항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대요. 제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신세계층 모시라 해갖고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IP사도 선정돼서 논의하고 있고 조금 딜레이는 됐지만 정상적으로 그분들 말씀이 정상적으로 와서 뭐라고 하고 있다는데 믿는 수밖에 그래. 하여튼 계획들은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하고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를 갖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서부 지역 발전 계획은 저는 서부하고 똑같이 이게 화성 전체가 균등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과 필요한 개발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2월달 중에 균형 발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을 해서 각 권역별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때 이제 주민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돼요. 세설동은 뭐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거여야 돼요. 또 법에 맞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세설동 인구의 4분의 1이 유아동입니다. 그래서 세설동 학부모 연합협의회에서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공단지역 학교 지정은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문제이기는 한데 교육청에서 시가 같은 화성시라고 해서 저희를 지금 지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더 힘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순환 셔틀버스는 아까 자율주행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꼭 지금 자율주행이 안 되더라도 이미 좀 순환 노선을 마련을 해서 왜냐하면 세술동이 세로로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방 오차 있는 데서 세솔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통학을 하기가
있습니다. 차편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버스 안에 갇혀서 그리고 타지 못해서 날씨가 안 좋을 때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빨리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뒷장에 보시면 이음터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도 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음터로 인해서 도서관이 없는 송린중학교를 위해서 독서교육 공간을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음터에다가 네. 예. 그러니까 이음터 자체가 송린중학교 부지에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송린중학교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아이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중학교 학생들이 이음터 지하주차장을 지나서 등하교 중으로 안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침에 보면은 이음터로 들어가는 차, 거기에 등교를 시켜주는 차들에 그 차들 사이에서 신호등도 제대로 없이 아이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나와서 교통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지하주차장을 지나지 않는 후문 개방에 협조가 필요하고, 또 등하교 시간에 지하주차장 앞에 안전요원을 이음터 측에서도 같이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음터 협약서에 따른 송린중학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프로그램 개설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송림중학교 독서실 이음터 센터장 갖고 오셨죠? 네. 이제 독서공간 제공할 만한 공간이 있어요? 제가 송림중학교 교장입니다. 네, 제가 작년 3월 1일 날 송림중학교에 와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학교 도서관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이음터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독서 교육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 그런 부분이어서 작년 1년 동안 중학교 자체 도서관을 안 만들었어요? 네, 없습니다. 왜요? 왜? 이음터에 처음부터 이음터에다 만들려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음터엔 도서관이 있죠. 그런데 그 그걸 도서관이 학교 도서관이 학교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도서관이죠. 그 도서관을 학생들하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학생들은 일과 시간에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그럼 학교 안에 교육청에다가 도서관 만들어 달라고 우리 없다고 얘기를 해보셨어요? 네,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네. 그 이음터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라. 그런- 교육청에서는 예, 이음터가 그런- 떠밀고 예, 그런 부분인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는 사서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어서 또 이제 저희 학교 설계적인 구조로 볼 때 또 학교 세계 무게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그 안전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도서관을 지금 현재 건물상에서는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음터에 공간을 제공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도서관 책을 갖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시장의 여가문화교육국장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음터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한 공감대에 대한 얘기실 수 있고요. 지금 아까 학교 부지에다가 지금 저희가 도서관을 줬다, 이음터를 줬다 했는데 운동장 공원 부지를 저희가 공유를 해서 학생들도 쓸 수 있고 시민들도 쓸 수 있게 만든 게 이음터의 기본 취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학교에 중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아까 질문이 주셨던 독서 문화 공간에 대한 부분을 일회 추격에 반영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해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올해 그 도서관 제공이 가능한 거예요? 이음터에다가? 독서 그 공간을 도서 공간? 예, 그거는 저희가 합격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을 알았습니다. 일회 추격에 일단. 요구를 알았어요. 그리고 등하교 지하주차장보다 지나서 등하교 한다는데 이건 뭐예요? 지하주차장. 이음터 지하주차장을 지나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예요? 입구 주차장 입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후문 누가 개방해요? 학교에서 하는 거는데? 학교에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후문을. 공간이 이음터 공간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후문을 가기 위해서 이음터를 지나서
후문을 열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음터 옆으로 해서 그 학교하고 이음터하고 우리 동장님 협의를 한번 하세요. 모여서 현장 가서 보고 그 방법을 찾으면 되지. 학부모 회장님하고 그걸 뭐 시장님한테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해 주시고 이음터에서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 프로그램 불가능해요. 뭐 원하는 건 다양할 거예요. 프로그램도 다양할 거고 원하는 종류도 다양하고 근데 한정돼 있고 이것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역 주민들 간에 협의해서 할 걸 갖다가 시장이 이거 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 간에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시고 벌써 15분이 됐는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이 나왔는데 세솔동 안산으로 편집시켜달라 이거 어떤 분이 주관해서 막 주동해서 여론조사하고 하셨어요? 어차피 이사 오셨으니까 화성 주민이잖아요. 예? 화성에 애착을 갖고 하나라도 더 건의를 해서 살기 좋은 세솔동을 만들어야지 거기서 주민 분란시키는 그렇게 여론조사를 막 주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주민들이나 행정에?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부터가 하여튼 이 세솔동 화성시 발전에 저해야 되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서도 열심히 잘 할 거예요. 잘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시하고 잘 협의해서 논의해서 만나서 하면 될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각각 얘기하니까 저 협의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통점을 못 찾고. 하여튼 그러한 역할을 가장 중요한 동장님이 좀 해주셔야 돼요. 동장님 그런 역할하고 동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시에다 얘기를 하세요. 하여튼 시에서 조금 나서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얘기를 못 하는데 건의 주시면 저희가 성실껏 답변 드리고 또 이러한 자리를 자주 갖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정초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거 말고 진짜 많은 의견과 또 공무원들도 세솔동을 위해서 이 송산 그리시트를 위해서 서구를 위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발전 계획도 갖고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 논의해가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함께 쓰는 희망화성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나가시면서 출구에서 시장님과 인사 및 악수를 나누시는 것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